자,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아있는 청와대 이야기랑 북악산이랑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삼청동 뭐 미술관 얘기를 했더니 왜 거기 얘기를 하냐고.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고 용산인데 왜 용산 얘기 안 하시죠? 해가지고 오늘은 좀 용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결론만 말하면 용산으로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니까 왜 가는지 안 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간다고 보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제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는 그 용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 그 인수위에서 발표한 집무실 조감도인데 보면 뭐 그림은 되게 멋있죠. 이렇게 막 공원도 막 있고 건물 하나 있고 옆에 또 다른 이제 합참 건물이 있고 여기 중간에도 다 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과장이 좀 돼 있는 거고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무실로 쓸 국방부 건물이고 이게 한미연합사령부 건물인데 요 앞에 아까는 뭐 공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운동장 같은 거 연병장이라고 해야 되나? 군대니까 연병장 같은 게 있고 뭐 헬기 착륙장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좀 다르죠. 근데 청와대를 왜 옮기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청와대가 사실 뭐 미국의 백악관 같은 주거를 하면서 대통령이 거주하면서 업무도 같이 보는 공간이라고 하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는 여기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쓰는 분들 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구조가 불편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쭉 와서 여기서 이제 일도 보고 뭐 같이 이렇게 거주와 일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도 직속 부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바로 뭐 1층, 2층에 다 모여 있으면서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미드를 보면은 미국 드라마 보면은 약간 잠옷 바람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 이 동그란 데 와가지고 막 전화 받고 하잖아요. 자다 깨가지고 막 와서 전화 받고 막 갑자기 벙커 들어가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청와대 본관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한 500m씩 600m씩 떨어져 있어서 관저와 또 이 본관 그리고 이 비서들이 일하는 집무실 같은 여기에도 임시 집무실 같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고 해서 약간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따져보니까 광화문 쪽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거죠. 처음부터 뭐 고려를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광화문 쪽 얘기가 어쨌든 처음부터 공약에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용산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뀐 느낌은 있죠. 용산에 뭐가 있냐면 국방부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공간도 좀 있고 여기를 쓸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면은 옆에 이 한미연합사 사령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방부죠. 근데 미군 이 앞에는 다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가 다 미군 기지인데 미군이 있으니까 당연히 한미연합사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사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과 같이 있으려고 여기다 지은 것 같은데 미군은 지금 평택을 갔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건물이 크게 되게 지어놨는데 이게 뭐 많이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남는데 야,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한번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방부 보고 옆 칸으로 한 칸 이동해. 이 건물은 대통령이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보면은 국방부에다가 집무실을 만들고 당장은 이제 잘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서 거주하다가 이 주변에 관절 하나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 점은 이게 국방부니까 기본적으로 제 전쟁 대비해서 어떤 인프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조금 덜 불편하고 좀 빠르게 옮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인 거고 용산 입장에서는 사실 이 형이 오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건 좀 의문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까지는 뭐 딱히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형이 온 거잖아. 내 뒤통수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직무를 보겠다는 거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죠. 대통령이 오면은 이게 뭐 보안이랑 막 이런 게 엄청 강화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규제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결론만 말하면은
뭐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이제 고도 제한인데 건물을 높게 못 짓게 하고 뭐 저격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이 좀 낮게 다 짓잖아요. 근데 이미 용산은 이미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있는데 뭐 추가로 규제한다는 게 사실 좀 맞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방부 자체도 당연히 군사용 뭐 건물이라고 봐야 되니까 관련해서 규제가 있긴 했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때문에 생겼던 규제는 그대로 가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더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야 뭐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거나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어떤 재산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국방부가 있는 거랑 대통령이 있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국방부가 있을 때의 규제 대비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하니까 이 삼각지 쪽 개발할 때 더 추가 규제하지 말라는 걸 공식화해달라. 라는 그런 플랜카드도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게 요거죠. 요게 국방부 건물이고 이게 한미연합사 건물인데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빌라나 이런 건물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쪽이 한강로 해가지고 완전 고층 주상복합들하고 뭐 회사들 건물들이 있는 곳들인데 여기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미 국방부랑도 협의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용산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을 또 많이 찍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죠. 이 국방부가 있는 여기 지금 이쪽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다면 요 길 건너에 용산 정비창 해가지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지금 그냥 빈 땅이 횡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용산 공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여기가 바로 옆인데 여기를 지금 개발할 때 또 혹시 추가적인 규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한단 말이죠.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2007년, 2006년부터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07년에 조감도도 막 나왔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도 올리고 건물이 동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미래지향적인 미래도시 같은 느낌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짓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국제 업무지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사업 접어야 된다 라면서 되게 불안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꾸역꾸역 갑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나왔던 조감도인 것 같은데 또 막 조감도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로 무산되진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수변에 뭐 이렇게 유람선도 막 올 수 있게 해놓고 뭐 초대형 건물들도 지어가지고 말 그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2013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2012년도 13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서 2013년에 접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그냥 시간은 뭐 흘렀죠. 그리고 전 서울시장이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다가 어떻게 됐죠? 제가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이제 적은 건데 용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 용산에 엄청 꽂혀 있는 분이거든요. 이 시장님은 나는 용산을 개발할 거야. 근데 그분이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겠다. 근데 기존 거가 아니에요. 더 한다. 나는 더 대단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하를 다 파가지고 지하로 하당도 가고 뭐 영동대교로 바로 진입도 되고 뭐 아예 양재로 가서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도 탈 수 있게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그 위에다가는 이런 걸 지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용사모 회장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은 여기다가 특별하게 추가 규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서울시장 나 이거 개발해야 돼 라는 분인데 이 두 명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개발에 크게 문제는 없게 할 것 같다. 이게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따로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고도 제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높이 제한 같은 거죠. 그래서 건물 너무 높게 짓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지만 비행 제한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청와대가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 반경 뭐 7, 8km 정도로 해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P73 뭐 A와 B가 있는데 이 반경 안에는
허가 없이 비행을 못 한다 이거죠. 당연하죠. 비행기가 막 와서 막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 금지가 되는데 이게 용산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용산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다 이렇게 비행 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럼 비행금지 공역이라고 하죠. 비행금지 구역을 축소하겠다. 자, 그래서 얼마나 축소할 거냐. 기존의 청와대는 한 8.3km까지. 예, 그래서 여기 A 구간을 만약에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뭐 경호처에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엄청 빡빡한가 봐요. 그 B는 뭐 수방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요거를 좀 줄여서 작게 해서 크게 차이 안 나게.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정도 규제를 했는데 국방부 와서 요 정도니까 거의 겹치는 느낌으로. 그래서 왔지만 범위를 줄여버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 비행 제한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고도 제한, 뭐 건물 높이 제한 안 하겠다 하면 다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찾아보니까 지금 드론 날리는 분들이 되게 지금 심란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 카페를 보니까 이제 드론 못 날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한강 쪽이 아무래도 이제 막히다 보니까 강변에서 뭐 이렇게 좀 드론 날리면서 촬영도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큰일 난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긴 어디냐면 뭐 드론의 확대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오니까 갑자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거 뭐야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형 드론인 거죠. 왜냐하면 이 현대차는 지금 UAM이라고 해서 이 도시형 이동수단이라고 해야 될까? 비행 이동수단을 만드는 거를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다가 전력 한번 다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오신다고 왜 갑자기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인 거죠. 이 UAM이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게 그냥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드론을 보면 작게 보면은 이제 뭐 프로펠러들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뜨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잖아요.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타는 드론이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김포공항에 예를 들어 이 이착륙장을 만들고 도심지에도 이착륙장을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비행 택시죠. 한 번에 떠서 그냥 쭉 가서 다시 거기 내리고. 그러니까 공항 접근하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울에 김포공항도 있고 물론 인천에 인천공항도 있지만 멀기도 하고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죠. 많이 막히고. 이런데 하늘은 뭐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에 도심의 하늘길을 열자라고 하면서 팀 코리아를 발족하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선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자동차를 만드는 데고 전기차도 만들 줄 아는데 그러면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하늘로 띄우는 건 어떨까? 이걸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 UAM이 지금 문제냐면은 한강 위로 다녀야 되는 게 문제랍니다. 한강을 무조건 다녀야 된대요, 얘가. 서울 전역의 미래교통 인프라 위한 모빌리티 허브 구축해서 이거 2040 서울 플랜에 발표된 내용인데 보면은 UA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용화라는 거는 실제 이제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포공항부터 용산에 이제 하나 거점을 두고 삼성동과 잠실에 거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2코엑스, 잠실 마이스 단지도 생기고 현대차 사옥도 생기면서 이 건물 상단에 UAM 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타서 용산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타서 바로 김포공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김포공항에서 잠실 삼성동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한강 위를 가야 돼. 왜 그러냐? 이게 아직 상용화라는 게 뭐예요? 아직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미래 먹거리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선 연습 삼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게 뭐 아무리 뭐 작은 경비행기 수준의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헬리콥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헬리콥터가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심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클 텐데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물 위, 강 위에서 가다가 떨어지면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 위를 다니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현대차가 갑자기 지금 난감해진 거죠. 갑자기 지금 저기 큰형이 청와대에 잘 있다가 이제 앞으로 용산으로 온대. 그러면은 아니 용산으로 오면 어쩔 수 없이 비행 제한 구역이 생기는데 이게 강을 딱 포함시키거든요. 강을 포함시키니까 이제 UAM이 다니려면은 잠실에서 오다가
용산쯤 와가지고는 약간 밖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그리고 용산에 원래 정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게 되게 난감한 거죠. 왜냐면 여기 대통령은 여기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막 드론들이 막 수백 대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보에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용산 쪽에 정거장을 만드는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UAM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은 게 보니까 이게 그 전기차에 프로펠러를 단 거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전기차 어떤 배터리 효율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상용화가 될 것 같은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원래 지하로 다니거나 지상으로 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터널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그게 계속 뭐 사용한다고 하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뭐 차량이 늘어나면서 더 막히고 정체되고 하는데 하늘은 사실 어떤 뭐 인프라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떠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어떤 정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으니까 이게 기술만 보장이 되고 안전만 보장이 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자동차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현대차가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인데 뭐 1조 달러까지 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2022년이니까 아직은 없지만 25년부터 조금씩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한 20년 지나서 2040년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걸로 타고 다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게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다 보급이 더 많이 되고 성능이 좋아지면은 하늘에서 자율주행을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빨리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의 상용화 그 시점을 보니까 한국도 꽤 빨라요.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뭐 지금 열심히 앞에서 좀 선두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 일본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길에는 현대차가 있다. 근데 이게 전기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도심지에서 떴다가 도심지에서 내려야 되니까 이착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들 그 헬기 이착륙하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뭐 한강에 내릴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착륙 문제에서 소음이 빠질 수가 없는데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훨씬 작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프로펠러 돌리겠다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로 운행하면 소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 문제만 배터리만 뭐 갈아 끼거나 아니면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택시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야심차게 UAM 개발 부서를 다 용산으로 옮겨놨어요. 용산으로 다 가서 이제 우리 용산에다가 제대로 한번 정거장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차에서는 여기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죠. 아무리 봐도. 근데 현대차만 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사실 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인천공항공사하고 대한항공하고 KT하고 같이 해가지고 팀코리아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한화 쪽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화는 SKT랑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이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 버터플라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롯데도 또 개별적으로 인천시와 뭐 협업을 해서 크게 뭐 3개 그룹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론만 말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이 가니까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있던 규제가 있고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뭐 추가 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또 용산을 또 개발하려는 그게 니즈가 크기 때문에 크게 규제 없이 갈 것 같은데 반대로 UAM 뭐 이런 도심 이동수단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풀지 이거는 뭐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